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인물과 논란에 대해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때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강남 패치, 한남 패치 운영자들이 붙잡혔다고 하는데 우선 이들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이미 보도된 대로 20대 여성들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불만이라든가 어떤 그 좌절감 이런 것과 연결을 해서 계정을 만들고 주위 사람들의 그 신상이라든가 경력, 특히 뭐 여러 가지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면서 허위 사실을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이 SNS를 통해서 유포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게시물을 이걸 보고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 피해자들에게 그것을 반증할 수 있는 내용을 보내오면 내가 내려주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확대해서 내가 유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에서 이제 명예훼손 그리고 네. 협박죄로 지금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네. 어르신들께서는 사실 뭐 강남 패치, 한남 패치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루머를 퍼뜨리는 그런 SNS 계정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그 연예 전문 매체가 디스패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강남 지역을 의미하는 이 강남과 이 매치를 갖다 결합을 시킨 것인데요. 이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여러 그 남녀들의 신상을 올리면서 네. 이 사람들이 금수저 또는 뭐 그 성공한 기업가 또는 사업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루저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루머들을 이제 퍼뜨렸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술집 종업원이 연예인 누구하고 싸워서 사귀어가지고 성룡차를 갖다가 선물 받아가 지금 버젓이 일반인들하고 네. 결혼을 해서 살고 있다 이런 루머를 퍼뜨렸고요. 특히 이제 한남 그 패치라고 하는 것은 한국 남자 벌레. 남자충 그걸 줄여가지고 한남 이제 패치라고 하는데 네. 이건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남성들 즉 나쁜 남자들의 신상을 완전히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닉네임이라든가 또는 뭐 계정을 여러 개를 가지고 내가 이런 남자에게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절대 네. 피해를 당하지 말라 뭐 이런 등의 어떤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런 내용들이 허위인 경우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대체 이 운영자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궁금한데 이게 뭐 질투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제 두 개 중에서 이제 강남 패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사람이 강남 클럽을 갔는데 거기에 그 우리나라의 그 아주 그 기업 회장의 외손녀를 만나서 네. 질투심을 느끼고 자기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서 이 그 패치를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질투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거의 뭐 피해자가 100여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불특정 대상으로 이렇게 폭로를 일삼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 법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은 도덕적 또는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사람들을 응징함으로써 네.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사회 정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한 얘기를 보게 되면 네. 훼손할 명예가 있으면 나를 고소해라. 라고 얘기했고 또 이 강남 패치에 관련된 언론 보도를 이걸 그 캡처를 해가지고 네. 홍보를 해줘서 고맙다. 라고 이런 게시글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전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그 박탈감, 어떤 좌절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모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클럽에서 네. 그런 모습으로 박탈감을 느꼈고 특히 이제 한남 패치를 주도했었던 김모 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성형 수술을 하다가 얼굴에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네. 그 남성 의사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원한을 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는 직접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네. 간접적이고 상대를 비방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여성 범죄의 특성과 맞아 떨어지고요. 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익명성입니다. 자기는 들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네. 확신이 있었고 그것은 소위 얘기해서 위험 없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하는 이 게임의 어떤 그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네. 또 특히 이제 정오하는 그 대상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전전긍긍하는 걸 보고 쾌감을 느꼈을 것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 동조를 하게 된다면 이 여러 가지 어떤 군중 심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행동을 합리화하고 중화하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 실제 강남 패치 운영자의 그 메인 화면에 뭐 정의는 죽었다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본인이 하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이제 몰카 범죄자들을 잡게 되면 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사람을 죽였냐, 성범죄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네요. 즉 그 사람들보다도 더 당당한 거죠. 왜? 네. 응징을 해야 할 그 남성들에 대해서 남들 이 사회에서 응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네. 그 사람들을 지금 그 응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네. 그 앞서 법적인 처벌 책임이나 이런 거 좀 덜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한남 패치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을 올리고서 내려주는 대가로 뭐 사이버 머니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건 범죄 행위 아닌가요? 그게 이제 한남 패치 그 운영자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 한남 패치 운영자가 그 운영하는 그 게시글을 다른 사람이 퍼와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달라라고 하는 그 피해자에 대해서 200만 원에 해당되는 사이버 머니를 주면 내려주겠다라고 해서 네. 그 사람도 지금 현재 입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앞서 제가 전해드렸지만 뭐 한남 패치도 사실 강남 패치 이후에 모방하는 사례로 나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모방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모방되고 있는 그 패치 종류들을 보게 되면 뭐 예. 오메가 패치라든가 네. 성병 패치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창론 패치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이 오메가 패치 같은 경우는 특히 남성들이 지하철의 임산부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자리를 점유하는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얼굴을 찍어서 공유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성병 패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역비적인데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성병에 걸린 사람들이 신상을 그대로 공개를 하고 심지어는 성병의 종류가 있는 비뇨기과 진단서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올려놨다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심정이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SNS를 이용한 사람들의 이중성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신상 정보는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도 막상 그 강남 패치 운영자가 붙잡혔을 때 회사에 이거를 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상당히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인데요. 그거는 이제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격 살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인격 살인을 해놓고 막상 자기가 적발이 됐을 때 자기가 근무하는 그 회사에 알리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극단적인 이기심 그리고 어떤 그 이율 배반적인 그런 행위가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요. 네. 특히 이 사람들은 그 이 소속의 욕구를 즉 흔들어 가면서 그 사람들을 통제했던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당하게 되면 어떤 공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격 살인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 피해자가 1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뭐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파혼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게 보상받기 힘든 피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100명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아마 피해자도 훨씬 더 많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특히 그 결혼을 앞둔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 유흥업소에 근무를 했다라고 올림으로써 파혼을 당하고 또는 자살 시도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그 피해 보상을 받기도 상당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이게 보통 사이버 이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보통 어느 정도의 처벌까지 좀 예상이 됩니까? 지금 이제 그 이런 패치를 운영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네. 뭐 내가 큰 죄를 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참 몰라서 하시는 얘기고요. 예. 실제로는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네. 비방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해서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지만 설사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라도 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명예훼손이 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참 범죄인지 모르고 모방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인스타그램이 사실 외국 서비스여서요. 네. 그 보통 이런 명예훼손죄에 관련해서는 협조를 잘 하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협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문제
문제 좀 심각성을 고려했다고 봐야 될까요? 이번 이제 한국 인스타그램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범죄와 연관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미 했고요. 네. 이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었던 것은 이 관련되는 그 서버들이 전부 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사실을 경찰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것은 즉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처벌당한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이 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